네, 안녕하십니까. 이그데미 스티븐입니다. 오늘도 모델링 예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번 예제는 저번 것보다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도면 내리는 법, 이 드래프팅까지 같이 해볼 예정이니까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파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바로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XZ 평면을 선택해주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을 그려줄 텐데 원을 먼저 임의 위치에 선택한 다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지정해주고 네, 이제 거리 가로 세로 입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작은 원을 중앙에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빠른 치수로 사이즈를 지정해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료 버튼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출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 선택한 다음에 전체 대칭 그리고 종료를 38mm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똑같이 스케치로 같은 평면에 지입하겠습니다. 요 형상 부분을 만들어 줄 텐데요, 폴리라인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직각 구속은 잘 걸리도록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이어서 빠른 치수로 이제 사이즈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른 지수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원형의 밑부분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항상 이 원형의 사이즈에 맞게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참조 기능을 사용해서 이 선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기능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개체를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먼저 원터치 잘라내기로 필요 없는 선을 잘라내고요. 그 다음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요 버튼을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제 일반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돌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똑같이 전체 대칭 확인하신 다음에 종료 지점을 32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스케치 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면 찍어 주시고요. 네, 이제 요 옆에 날개 형상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주실 때 중요한 게 별 다른 구석이 걸리지 않도록 그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럼 빠른 치수 네, 다 해줬으면 이제 대칭 복사로 지금 그린 날개면을 반대편에도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중심점으로 찍어주면 반대편은 똑같이 되겠죠. 네, 그런 다음 이제 돌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면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종료는 16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날개 형상이 돌출이 되었죠. 자, 이어서 이제 똑같이 XZ 평면을 잡고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 위에 부분을 그려줄 텐데요. 보시고 구속이 과구속이 안 걸리게끔 잘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빠른 치수로 사이즈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 부분에 이제 또 홀을 가져와야 되죠. 똑같이 이제 참조 기능을 가져와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원터치 잘라내기
잘라내신 다음에 선을 유형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료 하고 똑같이 돌출 기능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20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파트가 다 따로따로 만들어졌잖아요. 요거를 이제 결합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선택한 프로파일 기준으로 이름이 오질 거고요. 나머지도 하나하나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하나의 형상으로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어서 이제 스케치로 요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요면을 선택해 주시고 빠른 치수로 사이즈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똑같이 돌출 기능으로, 하지만 연산은 이제 빼기로 해 주셔야겠죠. 물론 이거를 그냥 종료를 이제 그냥 숫자를 넣으셔도 되겠지만, 숫자를 넣어 놓으셨다면 만약에 이게 이 원통의 사이즈가 변경이 되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작게 클릭해보면 다음으로 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는 거는 이제 다음 형상까지 관통해 준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떤 형상으로 바뀌든 항상 이 원형이 관통된 채로 유지가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이제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원이 이렇게 스텝이 나 있습니다. 단이 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을 사실 원칙적으로 하려면 첫 번째 원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출해서 뚫어놓고 그 다음 이제 작은 원을 그려서 그걸 이제 관통시켜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스케치 하나에서 요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스케치를 따로따로 그려야 되죠. 치수 입력해 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종료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돌출 기능을 선택하는데 이제 프로파일을 선택할 때 이 스케치 부분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넛 모형으로 돌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파일을 선택할 때 요 보시면 요 네모 두 개가 겹쳐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요 형상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원을 선택하면 따로따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료 지점과 두 번째 종료 지점을 따로따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통으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위진 이 관통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했을 때 차이점이, 원래는 스케치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이게 이제 블랭크 처리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블랭크 처리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스케치를 이제 블랭크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날개 부분에도 똑같이 이 관통 형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대칭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돌출로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두 개가 같이 뚫릴 테니까 뭐 그냥 따로따로 선택해 줄 필요 없겠죠. 네, 이어서 이 부분도 스케치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네모 형상으로, 직사각형 형상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폴리라인으로 하나하나 그려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해 주시고 똑같이 대칭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형상 자체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전체 형상을 반만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 원형 돌출 같은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복잡한 형상이 아니라면 이렇게 그냥 그려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 요 스케치에 또 뚫어줘야겠죠. 두 개를 그려주시고 구속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원이 항상 동일한 반경을 가지고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지수를 입력해주면 나머지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빠른 치수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이제 돌출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관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형상이 완료되었고, 이어서 필렛들을 쭉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필렛을 선택할 때 보시면 필렛을 옆부분까지 같이 있다고 같이 선택해버리면 다른 필렛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어떤 필렛을 넣어야 되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신 다음에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요 원통 부분과 요 옆에 이어지는 부분은 필렛을 하나 넣어 주신 다음에 다른 부분은 다른 필렛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Shift를 누르면 연결된 선이 쭉 선택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은 편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와 동일하게 선택하셨다면 총 34개를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네,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형상이 완료되게 됩니다. 네, 모델링 형상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이어서 드래프팅을 해보겠습니다. 요 도구 모음에 보시면 요 작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네, 보시면 2D 도면 시트가 있습니다. 요 아이콘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지만 저는 우선 블랭크로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동으로 이제 이 표준도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뷰를 선택하셔서 원하는 각도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여러 형식이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솔리드 색상 넣으셔도 되고, 이 부분을 원하신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 여기 스케일이 있습니다. 자, 스케일 같은 경우는 1:1로 지정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원하시는 스케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도면에 클릭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저는 1:1.5 비율로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윗면도 바로 활성화되고 각도에 따라서 원하시는 각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서 표준도 기능을 다시 클릭한 다음에 원하시는 각도를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소메트릭도 이제 여러 각도가 있으니까 보시고 필요하신 것을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 이제 기존에 입력했던 것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선 표시로 이렇게 홀 부분을 표시해 줄 수도 있고요.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넣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빠른 치수 비슷한 치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원의 지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선의 사이즈가 입력이 되고요. 이 치수 입력 형식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36.00이라고 이제 소수점 단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소수점 단위가 필요 없다 하시면 이제 수정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구에 가시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시면 이제 내리다 보면 네, 여기 이제 치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치수 부분에서 이제 뒷자리 0을 없애는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형이랑 각도랑 반경이랑 이런 걸 다 따로따로 하나하나 클릭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원하는데 뒷자리를 0을 빼주시면 네, 보시면 똑같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따로따로 해줘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수정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이런 원 부분이 있죠. 이런 원 부분의 치수
네, 이렇게 밖으로 빼주실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은 이제 2mm만 내려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따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텍스트를 수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표시에 서서 2mm만 내려간다 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수정해서 넣는 방법이 있고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었던 이제 홀 설명성 기능이 있습니다. 이 홀 설명성 기능은 자동으로 이 홀만 선택하면 이 홀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 하면 뭐 필요 없는 부분을 체크 해제하셔서 표시를 원하는 내용만 표시하실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제 12mm로 뚫려 있고 이제 25mm로 이제 2mm 스텝이 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다 보면 이게 여기서 홀 부분도 똑같이 소수점 아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똑같이 아까 스타일 관리자 들어가서 홀 설명성 부분에 체크를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래 형상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원래 형상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원 부분을 한번 수정해 볼 텐데요. 내경 부분이 원래 28이었는데 요 2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25로 형상이 다시 생성되게 되고요. 보면 요 25 부분이 자동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D 도면을 그려놨더라도 이제 2D 도면과 3D 형상이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 주소를 달아주려면 텍스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기능으로 원하시는 곳에 클릭을 해준 다음에 주소 입력하신 다음 글꼴 크기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원하시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이제 사용하시는 양식이 다 있을 거라서 그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뭐 양식이 크게 없고 이렇게 지금 보여드릴 도면만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보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유형을 PDF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보내는 기능 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보내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PDF 형식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PDF로 내보내기를 할 때 사실 보안 기능이란 게 있습니다. 이 보안 기능을 누르면 원하시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내가 원하는 사람만 보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간편하게 1234로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열어보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 PDF를 열어볼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기능인데 PDF 어도비에서 이런 책갈피 기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이제 GW3D에서 드래프팅을 내리면 자동으로 이게 형상이 어느 부분인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뭐 클릭을 해주면 특정 부분으로 이 확대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네, 요 기능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도면을 내리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더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거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